축산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으로 국내 한우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규제들 때문에. 큰 농가들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농업이 조금 더 농업답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으면 현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작은 농가들도, 새로 축산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소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엔틀러의 나영준 대표입니다. 농업은 정직해요.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것들을 수확을 하고 도축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고, 사실 씨가 떡잎을 틔우고 자라고 씨앗을 맺고 땅에 떨어져서 다시 떡잎을 맺고 자라고 씨를 만들고 하는 일들은 이 지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축사는 과거부터 되게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자면은 밭을 갈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줬고요. 가축의 분뇨는 비료로 사용이 됐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을 했고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들은 한우나 젖소를 키우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농가와 전문가가 또 잘 소통을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소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제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은 애니멀 데이터 랩이라는 프로젝트 하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분석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시장 플러스는 소를 잘 사는, 좋은 송아지를 사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러면 비슷한 혈통을 가진 친구들, 비슷한 소들이 최근에 다른 우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저희가 정보를 모으고 가장 비슷한 소들의 거래된 거래 가격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농가가 기존에 이제 경험에만 의지해서 송아지를 사던 것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명확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들은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공공 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 있고,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각각의 유전적인 포텐셜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정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우리 몇만 원짜리 물건도 인터넷에서 다 가격 비교해보고 리뷰 봐가면서 사잖아요. 근데 소 한 마리에 400만 원, 500만 원 가격 하거든요. 한 번 사면 4마리, 5마리씩 사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교해 볼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농가들이 여러 우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들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보기 편하고 해석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죽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데이터들로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농가가 소를 살 때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잘 가공해서 농가들한테 제공을 해줌으로 현장을 조금 떠나 있는 사람들도, 새로 축산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소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축산학 전공을 한 사람인데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석가 분들께서 축산 쪽으로 들어오셔갖고 이걸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에는 문맥이 있거든요. 이 산업에 대한 고민이 없이 분석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 데이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자본도 많고 데이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그런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데이터로 뭘 만드는 데 있었고 사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일의 거의 7, 80% 이상이 돼요. 분석하고 시각하고 그걸로 뭘 만드는 건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데이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주고 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고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한 뭔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제가 운이 좋게 농림부 장관상이랑 또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사실. 이달에 뉴딜 수상을 한 것도 사실 저는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던 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신 분들, 공개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공공 데이터의 활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축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남은 음식물들, 부산물들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동물한테 줬을 때 그것들을 먹어치움으로써 원래는 폐기돼야 했던 것들을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정말 축산의 그런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 양질의 비료를 환원시키고 그럼으로써 땅의 힘이 더 강력해지고 거기로부터 다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것들이 사람에게로 또는 다시 동물들이 먹는 풀로 가서 이 자연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축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축산은 지금 규제가 되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점 한우, 양돈, 양계 다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규제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 규제 때문에 이제 큰 농가들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양계나 낙농이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5천 농가가 이제 깨졌거든요. 한우만 이제 한 8만 8천 농가 정도 남아있고요. 그 중에서 80% 정도는 50도 미만으로 키우는 한우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농업이 조금 더 농업답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농가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농가들이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다양성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이 작은 농가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